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고려의 가전, 임춘의 공방전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돈으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점도 생깁니다. 아마 고려 시대에도 심각한 돈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자, 탐욕으로 인한 돈의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고려 시대에도 돈 문제가 심각했나 봅니다. 인간의 탐욕과 돈을 탐하는 세태 비판, 임춘, 공방전 해석. 돈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돈,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의 불우한 귀족이었던 임춘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돈이 집중되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아픔을 공방전에 담았습니다. 돈 때문에 살고 죽고 웃고 울고 합니다. 권력보다 더 위에 돈이 있다고도 합니다. 돈 없으면 힘든 건 알겠는데 많으면 어떤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뭐 돈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해 봤어요. 자, 아무튼 지나친 욕심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돈 슬기롭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 필요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자, 돈 받고 엉터리 판결하는 고전 소설입니다. 까치전 황새 결속입니다. 까치와 황새가 돈을 받고 이제 재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이게 복입니다. 외적 증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 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자, 문학은 제 자료 도움됩니다. 이해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공방이 바로 엽전입니다. 엽전을 의노하여 그 내력과 행적을 허구적으로 구성한 가전으로 돈의 폐단을 비판하고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경계한 작품입니다. 경계는 가르쳐서 알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훈적인 작품이다. 공방은 전체적으로는 둥글고 전체가 구멍이 동전을 보면 둥글죠. 근데 옛날에 노는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있었습니다. 구멍이 있는 엽전의 형상에서 따온 것입니다. 공방은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는 부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농업을 멀리하고 오직 이익을 쫓는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이해 득실을 따져 시정 작배들과 문란하게 어울립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공방은 탐욕적인 인간의 표상으로 잘못된 사회상을 비판하기 위해 설정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방의 모습을 통해 잘못된 사회상을 풍자하고 이를 경계하도록 타일러서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경계하도록 깨우침을 주고자 한 작품입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가전의 이해입니다. 가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가게의 생애, 이런 걸 다루는 게 전이잖아요. 전기잖아요. 그죠? 그 가게와 생애, 성품, 공가를
기록한 글로 세상을 풍자하고 교훈적 내용을 담은 교술 문학입니다. 자, 경향은 고려 후기 신진 사대부들이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했습니다. 성격은 우의적, 우의하고 우화는 다릅니다. 우화는 동물을 인물로 설정하는 것이고요. 우의는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자, 교훈적이고 또 풍자적이고 서사적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계세증인, 계세증인은 세상을 경계하고 인간을 일깨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경계하고 인간을 일깨운다. 구성은 사물의 가계가 나오고요. 사물의 성격 및 특성이 나오고, 그럼 사신은 원래는 이제 중국 역사를 기록하는 어떤 담당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사신은 전기니까 그 사람 역사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평가한다는 것으로요.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신은 바로 작자의 대리인입니다. 작자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 정리한다는 거죠. 의인은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합니다. 자, 인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방의 조상. 자, 공방의 조상은 세상에 나가지 않고 산 속에 은거했습니다. 공방의 아버지는 주나라에서 세금을 담당했습니다. 쭉 내려 이제 공방의 아버지부터 이제 관리가 된 거죠. 공방은 재물을 중시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사귀고 매간매직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즘도 뭐 이런 인물들 있겠죠. 공유는 공방의 아들인데 공방의 아들로 또 부정한 일로 또 처벌받습니다. 그 아버지 때까지는 그런 나왔는데 공방부터는 자기가 권세를 누리면서 많은 부정부패도 했고 아들도 부정한 일로 처벌받았습니다. 자, 이 공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공우는 농업을 상업보다 중시하였고 그 농업을 중시해야 되는데 옛날에 사실 농사가 중요했잖아요. 그 장사가 이제 들어서면서 전부 장사로 돈 벌러 가야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겠죠. 농업을 상업보다 중시하였고 부정청탁에 연루된 공방을 징계해야 한다고 상소를 했습니다. 이때 이 글을 보면 이때 공방을 쳐내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신은 공방이 권세를 부리면서 사익만을 쫓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줄거리입니다. 공방의 조상은 수양산에 응가하다가 황제 때 옛날에 전설상의 황제입니다. 처음 등용되었고 그의 아버지 처는 주나라 태제로 태제는 벼슬 이름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담당하였다. 자, 공방은 그 생김이 밖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오타가 있네요. 네모나며 임기응변을 잘하여 한나라의 홍여경이 되었다. 그러나 공방의 성질이 탐욕스럽고 더러워 돈을 중하게 생각하고 곡식을 천하게 여기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근본을 버리고 장사 이속만을 쫓게 하였다. 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면 무조건 가까이 사귀었다. 원제 때 공의 상소로 조정에서 쫓겨났으나 반성하지 않았다. 진나라 때에는 공방의 재주를 이용하고자 그의 제자들을 등용하였다. 남송 때에는 공방의 제자들이 천하를 교란하여 축출되었고 다시 번성하지 못하였다. 공방의 아들은 장물죄를 짓고 사형당했고 이에 사신은 공방이 본분을 잊고 사욕만 따른 자이므로 그 일당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감상하기입니다. 공방의 자는 관제이니, 자, 공방은 공은 엽전의 둥근 모양이고 방은 엽전의 네모난 구멍입니다. 그 둥글고 네모난 구멍이 있다고 이름을 공방으로 붙였습니다. 자는 뭐냐 하면은 별명입니다. 어릴 때 부르는 다른 이름이긴 한데 그냥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지는 구멍을 꿰잖아요. 동전을 구멍에 꿰가지고
돈 이제 쭉 걸어 놓죠. 그거를 본떠서 이런 관지를 지었습니다. 관지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조상이 일찍이 소양산에 응가하여 동굴에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이 말이 뭡니까? 엽전, 돈이 처음부터 쓰인 것은 아니다. 옛날에 뭐 자급자족 하던 시대에는 돈이 필요 없었겠죠. 비로소 황제 때, 여기 황제는 전설상의 황제 헌원씨입니다. 어떤 황제, 이거 뭐 굳이 몰라도 되고요. 이런 거 물으려면 뭐 단어 또 내놓고 묻겠죠. 전설상의 황제 헌원씨 때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굳세고 강하다. 여러분 보면 쇠붙이가 좀 나무나 흙과는 다르잖아요. 쇠붙이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그 세상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널리 쓰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살피게 하니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은 뭐냐면 대장장이입니다. 여기서는 그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를 관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 거죠.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산야에서 산과 들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갈고 닦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을 달구고 다듬으면 이건 돈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어디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께서는 왕관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자, 이건 왕관 구리와 함께 써라. 그 돈을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돈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숫화로로 이사를 해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강가의 숫화로는 돈을 만들거나 쓰는 곳입니다. 공방의 가게와 선조가 세상에 나오게 된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의 태제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천은 왕망이 만든 중국의 엽전이랍니다. 동전이죠. 태제는 뱃을 이름이고 이 태제가 바로 세금 담당하는 관리겠죠. 그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자, 세금으로 돈을 받았다. 아마 그전에는 이제 현물로 받았겠죠.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자, 겉모습은 원만하지만 속은 모났다. 이거는 원만하면서도 뭐가 났다. 돈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방의 긍정적 외모와 또 부정적 내면입니다. 돈을 사람처럼 위임하고 있죠. 그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이래 설명은 맞겠죠.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처세를 잘했다는 거죠. 공방은 한나라 때 벼슬하여 홍노경은 사신을 접대하는 벼슬을 했습니다. 홍노경이 되었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한나라 때부터 엽전이 많이 쓰였다. 그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당시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여, 자, 오나라 임금 비는 재물 욕심이 많은 임금입니다. 군수의 넘침이 지나쳐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은 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이 공방의 부정적 모습이죠. 돈의 부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재 때, 호재는 한나라 광무제를 말합니다.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은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관직입니다. 그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공방과 염철승은 잘 통했다는 거죠. 염철승은 소금입니다. 소금. 염철승 그는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그런 관직입니다. 그는 이제 그는 다른 말로 공방의 꼬붕이죠.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은 형님. 이 말하면 소금을 담당하는 근과 공방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두 사람이 지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아마 돈과 근, 공방과 근, 돈과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거에 보면 또 뭐 그 공적인 위치와 사적인 위치를 혼동하는 것도 같습니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자, 돈을 좋아하고요. 또 이건 돈 버는 일이라면 체면을 가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 부자가 99원을 가지면은 1원을 더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그 말,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모는 뭐냐면 원금과 이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이자가 어딘지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가 얼마고 내가 돈 벌었나 안 벌었나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뭐 그냥 속되게 얘기하면 돈을 밝혔다. 예, 공방은 돈을 지나치게 많이 밝혔습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었고 그 돈놀이 했다는 거죠. 그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물가를 또 올렸다 내렸다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희중하게 생각했다. 그 농사를 지어야 먹을 거 생겼는데 농사 짓는 것보다 돈놀이를 많이 했다는 거죠. 국민 신경 안 쓰고 돈만 생각했다. 돈만 밝혔다. 자, 고금리로 장사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작년입니까? 은행권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죠. 그래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이건 뭐냐면은 끝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이제 순서가 산농공상이었죠. 선비, 농사, 공업, 상업이었는데 요즘은 상이 제일 우선 상공, 농사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제일 뒤에 있는 이 상업을 숭상하게 했고요.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왜냐하면 돈 버는 일을 하느라 농사에 소홀했다. 돈으로 돈 버는 세상이 되어서 농사 일에 소홀하다. 그 돈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죠. 그 이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좀 고려시대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거 대단하죠. 당시의 간관은 왕의 잘못을 규탄하는 벼슬아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요즘 이런 사람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은 문제가 생기겠죠.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돈의 폐해를 말했으나 임금은 듣지 않았다. 공방은 교모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자, 홍경은 높은 벼슬 아치들이고요. 그 공방은 또 이런 돈 앞에 지조와 절개를 벌입니다. 벼슬 아치들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공경들이 절개를 끊고 공방을 섞이니 돈 앞에 지조와 절개를 버렸습니다. 곡식을 샀고 뇌물을 거두어 문건은 권리증입니다. 저 땅 내 거다 하고 이런 권리증 있잖아요. 권리증과 서류가 상과 같이 쌓여 가히 세를 수가 없었다. 이거 좋은 말로 하면 공방의 처세술이 뛰어난 거고 또 나쁘게 보면은 정경유착의 현실이죠. 자, 매관매직이 판치고 돈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부정축제로 돈 모으는 공방의 탐욕스러운 모습입니다.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기였으니 공방의 속물근성을 비판하고 있죠. 돈이 평가의 기준이 된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위 시장 바닥 사김이란 이런 것을 말했다. 그 공방은 시정 잡배와 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공방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며 바둑을 두고 격오를 일삼았다. 격오는 옛날 놀이인데 이 바둑과 격오는 뭐 여기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을 했다는 거죠. 동네의 나쁜 소년들과 같이. 그러나 승낙을 잘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100근과 같다고 말했다. 공방의 권세와 위세가 대단했다는 거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방의 인물됨과 세상에 미친 영향입니다. 원제가 즉위하자 공후가 글을 올려 공후는 청렴하고 정직한 한나라 관리입니다. 상소를 올렸습니다.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는 힘쓰지 않고 다만 전매 이익에만 힘을 썼다. 자, 이건 돈의 폐해죠. 돈 버는 데만 힘썼다는 거죠.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되었으며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 자, 이 말은 신분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자, 지고 또 탄다. 이거는 신분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제대로 기강을 세우지 않으면 도둑이 도둑질한다. 그게 무슨 말은 돈으로 산 높은 벼슬에 어떤 사람이 올랐는데 기강을 잡지 않으면 도둑이 도둑질한다. 공방이 바로 이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죠? 공방 때문에 그 도둑이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주역의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 바라건대 공방의 간직을 파면해 탐욕과 비로함을 징계하십시오. 자, 고전을 인용했죠. 앞에 고전을 인용해서 공방의 파면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이 공양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자, 공방이 빼들려 군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공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원제가 공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래야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공방이 문하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에 임금님을 만나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교화하여 가르쳐서 장차 나라의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했다. 이제 조그마한 죄로 내 쫓김을 당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렴치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등용되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나는 돈이다. 난 돈이 있다. 이런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실오라기처럼 살았으니 앞으로 입이 묶여 말을 하지 못해도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다. 부평초는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신세입니다. 이리저리 떠돌면서 강회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악약에는 지명인데 풍경 좋은 곳입니다. 위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고 술을 사서 민상과 해고는 복건성 지역의 상인, 그 다음 바다의 장사꾼들인데 전부 돈을 쫓는 사람들이죠. 함께 술배를 타고 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칠 것이다. 남은 인생 편안히 즐기며 살겠다. 이런 말입니다. 비록 천정의 녹과 오정의 음식이 있다고 해도 천정의 녹, 많은 녹봉과 오정의 음식, 충분한 밥이 있다고 해도 어찌 그것 때문에 이런 삶과 바꾸겠는가. 부러워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는다. 돈이 최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책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다. 이거는 계책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죠. 쉽게 그냥 나는 다시 쓰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즘은 뭐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탄핵으로 쫓겨난 공방과 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나라가 일어서자 유한은 유능한 재정관료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탁지판관은 그냥 재산을 관리하는 벼슬입니다. 되었는데 당시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야 유한이 공방의 계책을 사용하여 국가의 재정을 이롭게 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당서 식화지에 실려 있다. 구체적 역사서를 통해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죠. 당나라서 식화지에 재정관계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식화지는 재정관계를 기록한 역사서로 이런 말을 들음으로써 신빙성을 또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공방이 죽은 지 오래되어 공방이 이제 죽었습니다. 돈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문도들도 사방에 흩어졌다. 그래야 공방의 문도들을 수소문하여 일으켜 다시 기용했다. 당나라 때 돈이 다시 쓰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공방의 계책이 개원천보, 개원천보는 당현종 때의 연호입니다. 당현종 때 크게 실시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많이 쓰였겠죠. 공방에게는 조이대부 소보성이라는 뱃설이 추정되었다. 이 뜻은 뭐 알려고 하지 말고 뱃설 이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품계를 이제 높여주었습니다. 돈이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송나라 신종 때 왕안석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여해경을 끌어들여 정치를 보좌하도록 하고 청묘법을 사용했다. 자, 왕안석은 송의 개혁 정치가인데요. 여해경은 왕안석의 정책 실무자입니다. 청묘법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가난한 농민을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시 소란해지고 크게 공공해졌다. 돈이 많이 쓰이면 세상이 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춘은 청묘법의 결과 많은 돈이 유통되어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고 돈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다. 자, 이런 거 있죠. 요즘 금리 때문에 문제잖아요. 미국이 코로나 시절 돈을 뿌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지금 힘들죠. 자, 혼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식은 뭐 여러분들 중국의 정치가이면서 문인이죠. 청묘법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 법을 모두 배척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함에 빠져 쫓겨났다. 이 공방의 무리들의 모함이겠죠. 돈이 중요한 시대라서 돈 쓰지 말다 했다가 이제 이들이 쫓겨가는 거죠. 돈의 폐단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조정의 선비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자, 공방의 물이 세력이 커졌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오직 사마광은 왕안석의 급진적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사마광이 재상이 되어 청묘법을 폐지하자고 요청하고 소식을 청거에 발탁하니 공방의 무리들이 점점 쇠퇴하고 다시는 용성해지지 못했다. 자,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돈의 수임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로 대접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공방의 아들 유은은 댐댐이가 경박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자, 그 뒤에 유은이 이 공방의 아들입니다. 수행령이 되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공방의 아들도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공방무리들이 등용된 배경과 몰락 과정입니다.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자, 사신은 역사를 맡은 관리 사관입니다. 이 사관의 신부들로 인물의 성품과 행적에 대해 평가하고 작가의식을 대변합니다. 작가의 대리인을 할 수 있죠. 자, 소설의 서술자의 개입과 유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도구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이 사람이 과연 충신인가? 이 공방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자, 공방은 충신이 아니다. 자,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죠. 자, 공방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사신의 평가가.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공방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많이 받았다. 많이 세웠다는 거죠. 당연히 이로운 일이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자, 이로운 일 만들고 해로운 것은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로운 데 붙어 살았다는 거죠. 자, 요 비는 재물을 탐낸 오나라 왕이고요. 또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자신의 무리를 심었다는 것은 공방의 잘못이죠.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경계 바깥의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 경계 바깥의 사귐은 없다. 이 말은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충신은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뜻인데 공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공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입니다.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다. 송나라
화폐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어떤 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의 말을 받아들여 한 번에 공방의 무리들을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은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공은 돈의 폐해를 주장한 사람인데 그 이제 귀향을 보내라 이런데 귀향을 못 보냈잖아요. 그 돈의 폐해가 없을 것이다.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방을 없애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나타납니다.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하여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하였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선 사람은 항상 미치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공방의 무리들을 제거하기만 하여는 돈의 사용을 금지하지 못했어. 이거는 돈의 폐단을 말로만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 이거는 믿지 못할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의 폐단을 말로만 하는 사람은 믿을 것 없어서 걱정이다. 이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죠. 자, 공방과 그 후손들에 대한 사신의 부정적 평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전산문 가전이고요. 성격은 풍자적이고 또 우의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주제는 인간의 탐욕과 돈을 탐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돈의 폐해에 대한 경계와 비판, 특징입니다. 가전체 작품의 대표작으로 역전을 의인하여 일대기적 구성의 전양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의인화를 통해 돈의 속성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인공의 내력과 행적 등 그 일대기를 허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요약적 서술을 통해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고 교훈을 줍니다. 도입, 전개, 비평의 구조입니다. 돈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비판적, 풍자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행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비판하는 입장의 인물 공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사후에 그에 대해 달라진 평가가 또 나타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